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임신혁입니다. 유통전략 세미나 과목에서 제품 구색과 제품 진열 방식이 소비자의 점포 내 행동이라는 제목의 논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연구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을 했던 곳이 전자랜드라는 전자제품 양판 회사였습니다. 당시 저는 가전상품부의 막내 MD로서 가전 소물을 선정해서 매입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예전에 했던 일, 예를 들면 매장에 제품 진열을 했던 거나 신제품 매입할 때 상품을 선정하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논문을 읽던 내내 본 연구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실무에서 좀 더 나은 성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우선 서론 및 연구 목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매상에게 있어 고객의 모집, 즉 집객은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고객의 유입이 많은 매장일수록 매출의 크기는 늘어날 것이고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소매점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제품, 즉 제품의 구색을 다양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때문에 소매점은 매장의 크기가 허용하는 한 많은 제품을 구비하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품 구색을 늘릴수록 재고 비용과 운영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수익의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고 비용과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의 연구를 통해 매장 내 제품 구색이 다양할수록 고객의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지나친 제품 구색은 오히려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방해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선호와 구매 의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 진열 방법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제품 구색의 효율적 배치 방법과 진열 방법에 대해 알기 위해 실험을 통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맥칼리스터 박사의 1982년 연구에 따르면 큰 제품 구색을 통해 소매점은 전략적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제품 구색을 다양화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소매점의 선호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브로니아직의 후속 연구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 과도한 제품 구색은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구매를 연기 혹은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슈바르츠 박사의 2004년 연구에 의해 계속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슈바르츠 박사는 이 연구에서 잼 연구라는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이 가설을 증명하였습니다. 두 개의 다른 식료품 가게에서 고급의 잼을 시식회를 통해 판매하였는데 한 매장에서는 24개의 다른 종류의 잼을 판매하였고 다른 한 곳에서는 6개의 종류만 판매하였습니다. 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다양한 종류의 잼을 판매하는 곳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단 6종류의 잼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더 많은 종류를 판매하는 매장에 비해 10배나 많은 소비자가 잼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소매점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소매점은 제품의 진열 방식을 달리하여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이먼슨의 1999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츠카야 박사는 2006년 연구에서 시각적 정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지 활동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진열 방식 및 범주의 수에 따라 매장의 제품 구색에 대한 느낌과 제품 선택에 대해 어려움의 정도를 달리 느낄 것이다. 따라서 소매점에서는 진열 방식과 제품 분류를 위한 범주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구색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구매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로서 제품의 진열 방식과 제품의 범주의 수를 달리함으로써 이에 따라서 고객이 제품의 구색이 다양하다고 느끼는지, 제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더 나아가서는 진열된 제품에 대해 구매의 의사를 보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하려 하였습니다. 가설을 설명하는 말이 길어서 자칫 헷갈릴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의 속성에 따라 진열하여 판매하는 것이 판매에 더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브랜드별로 묶어서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분류를 할 때 범주의 수를 많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적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실험도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실험에 대한 연구 모형의 설명입니다. 앞서 가설 설정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 실험에 대한 연구 모형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식화하였습니다. 독립 변수는 제품의 진열 방식, 종속 변수는 소비자의 지각과 구매 의도로 각각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가설 1A는 속성별 진열보다 브랜드별 진열 시 소비자가 구색이 더 다양하다고 느낄 것이다 라는 가설이고, 1B는 속성별 진열보다 브랜드별 진열 시 소비자가 선택에 더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1C는 브랜드별 진열에 비해 속성별로 진열 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의도가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실험의 연구 모형을 보면 독립 변수는 제품 범주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 종속 변수는 첫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지각과 구매 의도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설 2A는 제품의 범주가 수가 많을 때 소비자는 제품 구색을 더 다양하다고 느낄 것이다. 2B는 제품 범주의 수가 많을 때 소비자는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더 적게 느낄 것이다. 마지막으로 2C는 제품 범주의 수가 많을 때 소비자는 제품 구매 의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설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측정을 위한 제품으로서 mp3를 브랜드 용량별로 총 26개의 종류의 제품을 준비하였고, 이를 온라인 카탈로그로 제작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으로서는 대학생 600여 명을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추출한 후에 300명씩 실험 1과 2에 각각 배분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방식은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고,
온라인 카탈로그를 잘 읽고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실험에서 설정한 세 가지의 가설 모두 지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A, 브랜드별 진열에 소비자는 제품 구색이 더 다양하다고 느낄 것이다 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1B, 브랜드별 진열이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1C의 경우 브랜드별 진열보다 속성별 진열일 때 소비자는 구매 의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만 위의 두 가설 검증 결과에 비해 유의 수준이 0.1에서 제한적으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험 2의 경우는 범주의 수가 많을 때 소비자는 선택을 덜 어렵다라고 느낄 것이다 라는 가설 2B의 경우만 지지되었고 나머지 가설들은 기각되었습니다. 2A 가설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는 범주의 수가 클수록 소비자는 제품 구색이 다양하다고 느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의 대상인 mp3가 피실험자들인 대학생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제품으로서 범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피실험자들이 제품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가 덜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점의 제품 구색에 대해 기존에는 어떠한 믿음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제품 구색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해서 결과로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고객 성과와 제품 구색의 다양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제품의 진열 방식이나 제품 구색의 수를 변화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진열 방식 및 범주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서 우선 학문적 시사점으로 진열 방식과 범주의 수를 조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실무적 시사점으로서는 제품을 브랜드별로 진열함으로써 고객에게 매장의 선호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제품의 범주를 수를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는 우선 제품이 피실험자에게 너무 친숙하여 통제 조건이 비교적 유효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경쟁 상황이나 소비자 친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실험도 제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범주의 수에 대한 실험에서 범주의 수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제품의 용량이라는 단일 차원 범주로 실험을 하여 제품 선택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매장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의 가상의 공간에서 측정함으로 하여 실제 매장에서 판매할 때에 비해 변수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었음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연구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을 읽고 논문 요약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향후 연구 모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던 제품 진열 방법 및 제품 범주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동일하게 두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매장 내 행동이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결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능동적 태도 변화를 통해 고객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하여 모형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지각을 통해 습득된 인지 정보가 소비자의 태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지각을 통해 태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고객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 조절 효과로 제품의 유형, 즉 편의품이냐, 선매품이냐, 전문품이냐에 따라 지각의 정도와 태도 형성이 조절될 것으로 생각하여 조절 효과로 추가하여 봤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 세제나 휴지, 자동차용 와이퍼와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필수 생활용품의 경우 브랜드에 따른 조절 효과가 덜할 것이라고 가정을 했고 패션 잡화나 냉장고, 에어컨과 같은 선매품, 기능이 우선시되는 IT 기기와 같은 전문품에서는 브랜드, 속성, 범주의 분류 및 진열 방법의 영향이 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되어 조절 효과로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연구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계명대학교 모든 분들을 캠퍼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